예, 월요일 시장 흐름이 생각보다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시 15분인데요. 지수 한번 보고 갈게요. 코스피가 21포인트 올랐고요. 코스닥이 그동안 또 부진했었는데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수급을 보면 외국인은 여전히 매도고요. 기관의 매수. 네, 결국은 낙폭과대한 걸 기관들이 좀 단기적으로 산다. 지금으로서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시장의 흐름들 시황 해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월요일에 시황 해설해 줄 김진 주식원탑 이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간의 흐름들을 김진 이사님과 미리 잡으시면 한 주간이 편안합니다.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관심사는 이제 미국이나 우리나 주요 기업들의 실적을 발표한다는 거죠. 이제 그게 몰려 있다는 게 슈퍼 위기라고 표현한 거고요. 삼성전자가 반등하는 것이 또 얼마나 반등할지가 관심사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이제 기업 실적이 많다면서요, 발표가. 그걸 포함해서 이번 주 글로벌 증시, 우리 증시 주요 이슈들 관전 포인트부터 알려주십시오. 네, 이번 주는 자막에는 슈퍼 위크, 네. 저는 개인적으로 표현할 때 빅 위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월말 월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요한 경제 지표가 많이 나올 예정인 상황에서 이제 미국의 핵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용어를 써도 크게 과언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좀 경제 지표 일정부터 보게 되면 이번 주에는 화요일 날 이제 졸트 잡 오프닝, 그리고 수요일 날 ADP 민간 고용,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금요일 날 수출입, 그리고 금요일 날 미국의 고용 보고서. 네.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는 고용 시장 관련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된다라는 부분인데요. 어차피 우리 이제 알고 있습니다. 연준의 이제 기준점이 물가보다는 고용 시장으로 조금 옮겨가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발표되는 고용 지표를 통해서 연준의 통화정책 경로에 대한 시장 평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경제 지표가 너무 좋게 나오면서 금리나 스케줄에 대한 의구심이 조금 생기고 이게 지금 시중의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시중의 금리 상승이 아직까지 그렇게 가파른 수준은 아닙니다만 단기 금리를 중심으로 해서 매우 가팔라지게 된다면 증시에 일시적으로는 조금 부정적 충격을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미국의 금리가 지금 상승하는 기본적인 배경은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 너무 좋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서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이 문제일 텐데 이번 주 수요일부터 알파벳이 새벽부터 이제 실적 발표를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다음 날 새벽에는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그리고 그날 저녁에는 또 우리나라 전력기기 쪽으로는 바로미터로 삼을 수 있는 이튼 코퍼레이션, 그리고 금요일 날 아침에 아마존, 애플 이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마 분기마다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현재의 이 AI 사이클, 증시 사이클은 기본적으로 투자 주체가 빅테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빅테크는 이번 실적에서 실적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캐펙스를 어떤 수준으로 유지하는가, 이게 결국은 이 랠리를 이끄는 핵심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심으로 조금 실적 이벤트들 체크하시고 이번 주 아무튼 엄청 바쁜 한 주가 될 것 같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방송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3차 공습이 있었는데 그것도 큰 영향은 없이 확전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일본의 여당이 이제 총선에서 과반 실패했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일본 증시는 1.5% 오릅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충격이 있지는 않은 걸로 살펴지고요. 조금 걱정거리가 우리 원화 환율이 다시 많이 올라요. 1,390원에 육박하고 있고요. 이제 안정권으로 접어드는 것 같더니만 다시 우리 환율의 상승, 원화 약세죠. 그건 결국 이제 달러 강세에 기인하는 걸 텐데요. 네. 그에 따른 시장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원화의 약세는 우리나라 펀더멘탈에 대한 요인보다는 그냥 달러가 강세여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보여지고 그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좀 우리나라 펀더멘탈이 여전히 부진하다 보니까 원달러의 상승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나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달러 지수가 강세인 이유는 앞서 잠시 설명드렸던 대로 미국의 펀더멘탈이 너무 좋기 때문에 시중 금리가 상승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시장 입장에서는 외국인 투자가 되게 중요한데 이렇게 원달러가 오르게 되면 좀처럼 유인의 책이
그렇게 강하다고 볼 수가 네. 없기 때문에 증시한테는 외국인 수급과 연결지어서 조금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들의 수급 매매와 관련해서 마이너스 영향이고요. 반면 뭐 수출주 이런 데는 사실 플러스 요인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환율이 이제 오르니까요. 수출 대금으로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다음 우리 시장에 사실은 뭐 지난주 한 주 내내 얘기했던 게 삼성전자의 부진, 삼성전자의 바닥은 어디냐 이 얘기를 계속했는데 오늘 삼성전자가 이제 반등이 좀 나오는데요. 김지희 이사님의 그 오늘 사전 원고를 보니까 사실은 삼성전자가 이제 조금 올라올 때가 됐다 이런 얘기를 미리 쓰셨는데 그걸 뭐 알아서 그럴까요? 삼성전자 오늘 강하게 오르는데 네. 이제 반등은 이제 어떤 양상이냐, 이제 바닥은 찍은 거냐 이게 사실은 시장 전체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네. 일단 삼성전자 조금 제가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네. 차트를 보면 조금 깜짝 놀랄 만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위에 체크를 해놨습니다만 네. 지금 삼성전자가 워낙 부진하다 보니까 이동평균선이 소위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역배열의 상황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가장 장기 이동평균선이 맨 위에 있고 가장 단기 이동평균선이 맨 아래에 있는 역배열의 상황이고 이 모든 이동평균선의 방향이 우하향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보통 대세 하락 기조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기술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의 되게 장기적인,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장기 투자 주식이지 않습니까? 예. 삼성전자는 사서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수익이다. 뭐 이런 주식의 대표적인 주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역배열되어 있는 상황 자체가 그렇게 흔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삼성전자가 이런 역배열을 얼마나 보여준 적이 있었나 이렇게 봤더니 지난 20년 동안 딱 4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4번 중에서도 2번은 아주 드라마틱한 반전을 통해서 그냥 역배열이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빠르게 이제 상승으로 전환되는 네. 흐름이 있었고 나머지 2번 같은 경우에는 그게 2022년이랑 2018년 2번이 있었는데요. 이때가 언제냐면 2022년은 미국이 금리 인상기를 하면서 삼성전자뿐 아니라 세계의 웬만한 주식들은 다 대세 하락을 보이고 있었던 그 시점이었고요. 2018년 같은 경우에도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증시가 중국 증시하고 연관이 많이 되던 시기라 중국이 미중 무역 분쟁이 심화되면서 대세 하락을 보이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도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대세 하락을 보였던 그 시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기간은 좀 아쉽게도 한 8개월씩 총 16개월 정도가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2번의 경우는 모두 다 특징이 뭐냐면 삼성전자의 문제라기보다는 전체 어떤 매크로상의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삼성전자의 약세가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았던 시점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매크로 위험이 그렇게 잘 보이지도 않는 상황에서 삼성전자만 이렇게 독단적으로 하락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색하고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현 시점에서 그러면 딱 2가지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 4번의 경우 중에서 2번은 아주 드라마틱하고 강한 반전을 보여줬었는데 그때처럼 반전이 될 건지 아니면 그런 드라마틱한 반전을 하지 못하면서 결국은 대세 하락 기조를 유지할지 뭐 이것만 판단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뭐 삼성전자에 대해서 위기론들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그 삼성전자가 그렇게 거대한 회사에 대해서 그렇게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조금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현 시점에서는 반등의 수준이 반등이 나오냐 나오지 않느냐보다는 반등이 나왔을 때 그 반등이 얼마나 드라마틱하고 강력하게 나오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삼성전자 이제 확정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저는 사실 이번 주 삼성전자 좀 오를 것 같다고 생각한 이유는 딱 그것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삼성그룹이 전통적으로 CEO 평가를 할 때도 주가를 항목에 집어넣을 정도로 주가에 굉장히 민감한 그룹인데 삼성전자가 지금 워낙 모든 투자자들한테 원성을 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요일 날 분기 실적의 확정 실적을 발표하면서 뭔가 내놓을 수 있다. 네, 뭔가 주가를 부양할 만한 안을 제시하지 않을까. 이거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번 주 초부터는 저도 예상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많은 투자자들이 그런 감을 가지고 반등을 좀 시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삼성전자가 여기서 반등하냐 안 하느냐보다 반등하는 그 폭이
좀 기술적 범위를 넘어서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반등을 했으면 좋겠다. 오늘 지금 올라가는 수준이 한 2.5% 수준인데 살짝 성에 안 차고요. 네. 한 4, 5% 이상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오 뭐지? 이런 흐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목요일까지 아직까지 시간은 있으니까 좀 잘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가격이 모든 걸 반영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내부적인 사항보다는 가격을 보면서 판단하자. 반등의 강도나 양상을 보자고 하셨고요. 네. 오늘 삼성전자가 오르면서 우리 시장 오르는 것도 그 생각해 보니까 삼성전자가 2.5% 오르거든요. 네. 삼성전자 시총 비중 감안하면 사실 지수 코스피 0.7% 오르는 거에 상당 부분은 사실 삼성전자 영향인 것 같고요. 그리 보면 사실은 뭐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지난주까지 우리 시장이 계속 부진한 양상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 주는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할까요? 일단 좀 삼성전자 논외로 하고 네. 말씀을 드려보면 삼성전자랑 뭐 2차 전지 때문에 그동안 지난주도 계속해서 부진해왔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좀 조정을 받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글로벌 AI 반도체하고 가장 궤를 같이 하면서 가장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전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저는 오늘은 좀 많이 조정을 받는 것 같긴 합니다만 은행주도 조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KB금융지주를 중심으로 해서 급등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게 단순한 실적 호전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지는 않고 KB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아주 구체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이제 저도 기관 투자자 출신이었고 그래서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목요일 날 장 끝나고 발표됐던 KB금융지주의 주주 환원 정책을 보게 되면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매크로 상황에서 KB금융이나 뭐 다른 은행주나 실적이 엄청나게 고성장할 수 있을 걸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만큼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하지만 확실히 아주 구체적인 주주 환원 가이드라인을 CET1의 비율을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후에 실적에 심각한 쇼크만 없다라고 하면 주주 환원 정책은 계속해서 유지될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다라고 하면 저도 해외에서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진 않지만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 때문에 계속해서 주가가 꾸준하게 올랐던 주식들을 많이 봤었단 말이죠. 근데 저만 본 건 아니고 모든 기관 투자자들은 다 봤을 거니까 그렇다면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의미 있는 투자처로서 특히나 지금 삼성전자가 좀 불안하고 부진한데 이것들에 대한 대안으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렇게 대형주에서는 그래도 하이닉스도 견주하고 은행주도 일정 부분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보면은 제약 바이오나 방산이나 이런 종목군들은 시장과 상관없이 랠리가 이어지고 있고 여기에 뭐 변압기 같은 전력기기 쪽들도 계속해서 좋아지는 흐름이니까 사실 금요일 날 시장을 보면은 조금 질적 개선이 있다 이런 판단까지도 들더라고요. 그 흐름을 이번 주에 조금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질문은 부진한 시장 흐름이 이어질까였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제가 나름 해석해 보면 어쨌든 뭔가 조금 긍정적인 시그널 섹터별로 시장 전체는 아니지만 섹터별로 움직임과 나쁘지는 않을 걸로 보인다.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 정리하면 질적 되는 개선이 조금 보인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주 말씀하신 그런 변수들을 뭐 요일별로 확인해야겠지만 전체적인 이번 주 전략 주십시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단한 이벤트들이 막 몰려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조금 커질 수 있을 위험은 네.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시장 분위기가 미국 시장 기준으로 분위기가 실적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을 가져가셔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다행히 삼성전자 오늘부터 좀 움직여주고 있는데 전자가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번 주는 최소한 반등은 좀 해줄 것 같기는 하기 네. 때문에 그런 흐름이 안전판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궁극적으로 투자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시장은 시장 전체를 바라보고 좋게 생각하고 판단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가져갈 만한 주식들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를 하는 게 선별적으로 투자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안이 뭐 있을까 말씀드리면 오늘 다 말씀드렸는데 하이닉스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네. 같고 기관들한테 투자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은행도
특히 KB금융지주가 좀 유독 그래 보이는데요. 그런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제가 매주 이제 어떤 종목 사냐 그러면 지금 그냥 추세 좋은 제약바이오, 네. 방산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뭐 오늘 좀 약합니다만 조선이 상승 전환하면 조선도 해당될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다행히 또 변압기 쪽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네. 상승 전환하니까 이런 것들 이런 될 만한 주식들에 계속해서 집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 부분들이야 이해가 되고 이제 오늘 밀리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요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여전히 뭐 하루만 보고 투자라는 게 데이 트레이딩의 관점이 아니니까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삼성전자의 반등도 주목하지만 역시 SK 하이닉스를 좋게 보고, 그렇습니다. 예, 은행주 오늘 그다음에 방산주 지난주에 사실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은행주? 네, 그죠? 그렇습니다. 거기 있다는 차익이라고 예, 보고 기본적으로는 좋은 시각으로 이제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예, 시황해설 오늘 여기까지 해서 조금 일찍 끝내죠. 예, 주식 원탑 김진 이사님과 이번 한 주 전략 세웠습니다. 고맙습니다.